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을 주말 새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한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는데 미국 현지의 분위기, 이윤희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특파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직접 본인이 그 공격 사실을 발표했는데 워싱턴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번 공격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극소수만 사전에 인지하는 등 극비리에 준비되고 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가 처음 포착된 것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G7 일정을 중도에 중단하고 귀국하면서입니다. 네, 한국을 포함한 정상들과의 약속까지 깨면서 귀국한 배경으로 어떤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거론된 것이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외교적 사태 해결에 열려있다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발신해왔기 때문에 공격이 임박했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 2주 동안 협상하겠다고 얘기한 지 이틀 만에 이란 핵시설 3곳을 기습합니다. 언론은 물론 정치인들도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행보였고요. 또 미국 의회에서도 다소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결단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전쟁 행위를 벌인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상 최초로 이란 본토를 공격한 것인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했는데 외신 보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식 발표 이후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주요 핵 농축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날도 SNS에 소멸이란 표현이 정확하다. 위성사진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핵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란의 시설들을 모두 완전히 파괴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특히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모든 무기가 원하는 곳에 명중된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에 총 3곳 중에 한 곳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GBU-57을 투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주간의 협상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틀 만에 공격을 감행했거든요. 이게 사실상 기만 전술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다양해지는 건지 여차하면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이런 거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공격 불과 이틀 전인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2주 동안은 협상을 해보고 공격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뉘앙스로 해석이 됐는데요. 네. 또 다음 날에도 이제 이란 대표단의 백악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기자들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최후 통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이란의 협상을 촉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20일 자정 스텔스 폭격기들이 이제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격했고 18시간 비행 끝에 이란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이때도 어떤 교란을 위해서 일부 폭격기는 대서양이 아닌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고 본대는 대서양을 건너서 이란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공격을 결심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협상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동안에도 이란을 타격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전술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할 텐데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불확실성과 변덕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 이런 기조에 따르면 이제 세계 분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직접 개입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책에서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극단적인 군사 공격도 나설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을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마주 앉게 될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진 모습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란의 그 반격이 뭐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하거나 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이어지면 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아닐 텐데 워싱턴 정가에서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사태가 이대로 조용히 마무리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하지 않고 미국과 핵 폐기 협상에 응하면서 사실상 항복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미국의 공격도 일회성으로 그치고 더 이상 미군이 비용을 들이거나 피해를 입을 걱정도 없는 그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란이 굽히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보복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거나 미국을 직접 공격한다거나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동에 있는 미국 병력들이나 미국인들 또 시설 등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이 보복할 경우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여러 차례 강조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정권 교체까지 언급하면서 압박하는 것도 이런 이란의 보복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이란이 최악의 상황은 미국이 재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란 대응 공격에 나서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다시 재보복을 하면서 사실상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공격당한 이후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고요. 오늘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적들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고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이번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무게가 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어제 나토 불참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유로는 이번 이란 분쟁,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번째 대면과 회담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의 그 보복이 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확전 일로로 확산될 것인지 이번 사태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의 이윤희 특파원을 연결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통일연구원의 석자연구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과 이번 사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2주일간의 시간을 주는 뉘앙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트럼프 방식이라면 2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시간 내에 협상을 통해서 이란의 비핵화.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궁지에 몰려있고 반격할 능력도 없거든요. 하메네이로서는 이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2주일간의 기회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공격을 했다. 2주일간 시간을 준 뒤 바로 공격을 해서 기만작전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저렇게 기만작전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럼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지고 거기다가 지금 핵 공격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이란전에 대한 이 전면전, 미국의 개입.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은 지금 전쟁 반대가 개입 반대가 거의 60% 정도 되고 개입 찬성이 한 20% 내외거든요.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높지가 않아요. 공화당도 공격 후에 일부 반대까지 갈 정도로 그리고 공격 이후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란 해역을 의결했고 최고 안보 회의에 이제 결정권을 넘겼고 그러면 바레인에 있는 미군 오함대도 같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대규모 미국 시민이나 미군들에 대한 테러 공격, 그다음에 미국은 인질 이런 하는 부작용을 지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란이 지쳐있고 이 기회에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자 핵능력을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건 아마 경영인으로서의 생법이었던 것 같고 정치는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란이 이 상황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하메네이가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협상을 하자고 그러면은 하메네이가 협상하기 쉽지가 않다. 하메네이도 명분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이란 내 어떤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 이런 거 봤을 때 오히려 하메네이가 협상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따라서 지금 전술적 공격은 성공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인 전략적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형성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중동 문제 기술이 개입되는 미국이 이 지옥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번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다 해도 2주일이 끝난 다음에 할 거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트럼프를 위한 변명이라면 지금 미국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란의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시간이 지나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란이 방심한 틈을 타서 방공망이 와야 된 틈을 타서 완전히 능력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런 판단을 여러 가지 미국 반응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란으로서는 지금 퇴로가 없다. 따로 하메네이는 자기가 죽었을 때 대비해서 후계자까지 여러 명 복수를 지명해 놓은 상태고, 또 만일에 이란식 성전 지하드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전면전이 나설 경우에는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화자찬대로 대성공이다라고 보기 어렵다. 상당히 불확실성만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란이 이 농축을 계속하겠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향후에 이란이 또 다른 시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용리도 밟으면 꿈틀하죠. 이스라엘과 이란까지는 거의 1000마일, 테헤란과 텔아비브까지는 1600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미군은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상륙작전밖에 없어요. 그러나 호르무즈해협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만이라고 좁은 지역에서 이란에 상륙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그러면 공중전밖에 안 되는데, 이 공중전만으로 상대를 굴복시킨 사례는 없어요. 이란이 공중전만으로 장 규모의 무기한적인 공중 공습인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전축의 피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이스라엘과 미국도 전축이나 폭격의 격추라든지 많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중전만으로 이란을 굴복시키기만 어렵다. 그리고 계속해서 폭격을 할 경우에 이란도 극단적인 방식을 쓸 수가 있다. 인질 확보라든지 테러라든지.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정면 돌파하는 위험성은 어렵겠지만, 이 시아파 중심의 벨트들, 헤즈볼라, 그다음에 이제 지원 세력인 하마스, 후티, 그다음 이라크 시아파 민중들, 외부의 테러 세력과 연대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다발적 테러로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데 일방적으로 이란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고, 트럼프 뜻대로 이란이 굴복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어쩌면 지옥의 문이 열리는 미국으로서는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무기한의 계약 없는 중동전에 수렁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항복할 지금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미 당할 대로 당했으니까, 트럼프는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하라고 그러는, 그 경우에는 이 하메네이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공방이 계속 될 거다. 그리고 어디를 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까지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쉽게 봉쇄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